부여해의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법 시간입니다. 네. 이어서 하죠. 네, 오늘은요. 네. 또 역시 기사인데요. 월 75만 원 어떻게 살라고 육아 막는 휴직 급여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네. 네. 휴직 급여라는 내용 잘 아세요? 그게 직장 여성이 출산을 하면 요즘은 남성도요. 남성도 네. 네. 하여튼 아이가 생기면은 지금 90일이죠. 네. 90일까지 휴가를 보장해주고 급여를 100% 주는 거죠. 100% 주나요? 100은 아니고요. 네.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 받을 거고요. 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이 있어요. 야, 1년이면 기네. 네, 근데 그 1년 동안에 약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한 달에? 예. 네. 근데 그것도 상한선이 100만 원일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알기로. 그래서 보통은 한 75만 원 정도를 받나 네. 봐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있고요. 또 네. 기준도 좀 있대요. 제가 그까지 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공무원 기준이 있고 기업 기준이 있어서 다 다르겠죠.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육아 막는 휴직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네. 이 휴직 급여를 쓸 수 있는 직종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공무원이나. 공무원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법을 지켜야 되는데 말고는 잘. 우리가 네. 자꾸 이게 기사가 나오면요. 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못 받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기업에 우리가 오너라고 생각해봐요. 네. 갑자기 다들 아기 낳았다고 육아휴직 가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네. 있겠죠. 근데 이게 75만 원을 주면요. 네. 그 자리엔 대체 인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인력이 또 봉급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75만 원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너무 이걸 기사가요. 좀 요즘 보면요. 너무 짜릿하게 쓰는 기사가 너무 많아요. 멘트만 읽으면은 우리가 흔히 낚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75만 원을 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주느냐? 그럼 공무원 육아휴직을 할 때 돈은 누가 주냐? 세금으로 준다. 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외국은 더하다. 근데 우리는 외국 같은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담세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여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 사면 세금이 21%죠. 네. 그리고 19% 21%인데 독일은 21%더라고요. 세금 물건 샀을 때 세금이. 영국이 아마 17.5%였던 암스테르담이 19%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도 물론 많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돌려받기 때문에. 그런데 월 75만 원을 받는 것은 받는 사람도 특별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받는 것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육아휴직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중간에 아르바이트 못하는 거에 대한 되게 불만을 가져요. 아니 그러면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 무슨 보고서를 쓰는 게 있대요. 네. 보고서를 쓰는 것도 불만을 가져요. 아니 그럼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면 되지. 그게 사람 마음이 또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사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보면요. 급여 최저임금에 맞추거나 상한선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올린다는 그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봐봐요. 여기 기사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빠가 혼자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넉 달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봤다. 네. 근데 너무너무 수입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이러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집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인 최저임금은 본인이 일을 하고 그 임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일을 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무노동이죠. 네. 예, 그래서 그 개정안이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물론 출산을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요. 그러나 그걸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이 행사하는 거는 좀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이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아,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죠. 네, 저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자꾸 이 복지를 네. 해달라, 저 복지를 해달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지금 출산하는 엄마들에게 출산 휴가가 90일이었는데 1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넉 달. 예. 네. 근데 그것도 만약에요. 박사님도 여자, 저도 여자, 네. 여자가 4명이 일을 하는데 2명이 갑자기 임신을 해서 들어가면 2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기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대체 인력을 구해서 거기 월급 줘야 되고. 네. 저는 분명히 이게 자꾸 이렇게 제도가 좋아지면요 악덕 기업주 생긴다고 봐요. 악덕 기업주라기보다는 여성 취업문이 점점 좁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하면 더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진짜 뒤에서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임신할 예정 없어요? 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남자에게는 혹시 아기 낳을 와이프 없어요? 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도 출산 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혹시 와이프가 아기 낳으면 너 혹시 들어갈 거 아닌가? 이거 묻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저는 이 정도 재정이 우리가 될까?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될까? 네. 대한민국의 능력이 과연? 네. 네. 바라는 거 좋고 육아 당연히 좋고 출산 장려 당연히 좋은데 과연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이 제도가 만들어져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아 그리고 또 출산 당연히 장려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선가 구멍이 뻥 터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지금 국민연금도 심각한 상태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규제 TV에서 네.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내고 많이 받게 설계를 해 놓은 데다가 많은 분들은 이거를 내가 지금 은행에 저축하듯이 적금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박사님이 내신 돈은 박사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고 그리고 박사님이 받는 돈은 더 밑에 저보다 아이들이 밑에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서 받는 건데 그게 과연 되냐는 거죠. 인구 구조가 이제 줄어들면 구조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네. 계속 직장 없다 뭐 없다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게 거예요. 잘못하면 저는 제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못 받아요. 네. 우리는 우리 때부터가 이제 불안한 단계가 들어가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자꾸 휴직 급여인데 지금 이 돈을 준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살림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면은 육아 막는 휴직급여 이거 너무 잔인하게 만든 거예요. 육아를 막는 휴직급여가 아니라 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남았나요? 네, 시간이 하나 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널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어요. 야,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니까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렸다. 예. 실형이면 18개월, 1년 6개월 징역인가요? 네, 근데 야, 세게 나왔네요. 이거요. 이게 왜 중요한 기사라서 제가 갖고 왔냐면 네. 옛날에는요.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은 실형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너 죽을래? 예, 예를 이런 들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진짜 죽어 네. 이래도 그게 뭘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핸드폰에 문자로 보내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너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해도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그러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까? 예,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야, 이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네. 봐요. 이때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봐요. 법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판결이 바뀌면서 우리는 지금 뒤집어지는 걸 보는 판례가 바뀌면서 이제. 지금요 네. 법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판례가 바뀌면서요 이때까지 음. 어제까지는 그냥 무죄 이랬던 사람이 1년 6개월 18개월 형이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밤길 다니는 거 조심해라. 이런 말도 이제는 다 실형 받는. 너 얼굴을 바꿔버릴 거야 라는 네.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무슨 염산 뿌린다. 뭐 그런 아니면 내용이죠. 너 때려서 근데 그런 내용 들으면 무섭겠어요? 안 선물시킨다? 무섭겠어요? 듣는 경우에는 무섭죠. 무서워서 기분 가서 나쁘고. 고소를 해도요. 네. 가능성 없어 이랬던 거예요. 예전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뭘 그러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요. 보복. 경찰 부르면 내가 도망갈 줄 알았느냐. 네. 내가 날 고소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거다. 이런 걸 보냈는데 넌 내 옆에 없을 땐 쓰레기였으니 깨끗이 청소해 줄게. 이런 문자인데요. 사실 이런 문자가 상당히 많은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실형받은 그 40대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복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그럼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생활도 폭로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사생활 폭로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이건 사생활 폭로에 대한 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보복에 대한 협박에 대한 죄를 물은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또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트 폭력 얘기 나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데이트 폭력의 하나이기도 하는데 오늘 기사예요. 3일에 한 명씩 데이트 폭력에 죽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설마요. 진짜라니까요. 3일에 한 명씩 데이트 폭력에서 죽는다고요? 예. 전 세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만요? 지금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데요. 기사 보여주세요. 네. 자, 보세요. 여기 기사 뜨죠?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지난 6년간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 피해자가 3일에 한 명꼴로 발생했다. 한 해 7,355건. 진짜라니까요. 이 한 해에 7,355건이라는 거는 살인 사건뿐 아니라 폭행, 그러니까 고소되는 거. 네. 그럼 실제 폭행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훨씬 한 몇 배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데이트 폭력을 새로 법을 만드는 게 좋으냐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그럼요. 네. 그냥 살인죄, 네. 그냥 폭행죄. 그러면 데이트 간의 폭력이면 더 가중하는 게 맞느냐. 저 절대 이거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데이트가 무슨 정의가 안 돼요. 네. 데이트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사를 보면요. 그걸 법을 만들어야 될 것처럼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게 그냥 만나서 극장 간 게 데이트냐, 어디 손잡고 다른 데 간 게 데이트냐, 아니면은 만나서 그냥 차 마신 것도 데이트냐. 적어도 뽀뽀 이상은 데이트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뽀뽀 아닌 거는 데이트 아닙니까? 손 잡은 거요? 네. 그럼 뽀뽀 안 하고 폭력을 행사한 거는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 뽀뽀 한 다음에 때린 거는 데이트 폭력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박사님은 네. 아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흥분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법이 법 같아야 흥분을 안 하죠. 법이 똑같죠. 네. 근데 문제는요. 지금 기사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이 지금 17대, 18대, 19대 계속 발의가 되고 그것이 통과 안 됐음을 통탄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기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왠지 이제 이런 것도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네. 참. 그래서 이 기사 보면요. 저는 3일에 한 번 살해된 이 기사 보면서 또 데이트 폭력법 나오겠네. 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하면은 이 법을 만드는 게 맞나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라고 답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데이트 폭력법을 못 만들고 그러면 일단 있는 법으로 왜 처벌이 되고 있는 법 가지고 가중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슈화되는 포퓰리즘이죠. 기사 한번 쫙 나가고 나면 이름 붙이기 좋잖아요. 데이트 폭력법.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가정폭력법도 있는데 왜 데이트 폭력법은 네. 안 되느냐. 하여튼 법은 하다 보면요. 네. 좋은 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착해지는 법을 만드는 그날까지 이걸 할 겁니다. 네, 전 국민이 착해지는 법. 네, 이거 그거 하나만 발의해야 있으면 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착하게 살자 법. 착하게 살자. 네, 그럼 이제 착하고 안 착한 게 뭐냐를 법적으로 다 정의를 해야. 그건 내 맘이지라고 쓰면. 네. 그래서 저는 법이라는 게 참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 네. 모든 걸 도덕으로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윤리, 가슴 안에 잣대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법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다가 너 죽을래? 이거를 I'll kill you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죽을래라는 소리를 들었던 학생이 학교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말 한 적 있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 상황이에요. 네, 이 지금 이제 널 죽여버릴 거야도 18개월 실형이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맘충 이런 것도 다 이제 죄가 되면 우리는 아마 좋은 말만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하는데 화병 걸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화병 걸리지 않는 법도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뭐 욕설 사용 허용법 뭐 이런 게 나올지 아니면 모르겠네요. 네. 욕방 나올 것 같아요. 네. 욕 테라피 아세요? 그게 욕이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금기잖아요. 네. 그래서 욕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듯한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마 욕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노래방이 아니라 욕방. 네, 들어가서 방문 열고 딱 쳐다보면서 막 욕을 퍼붓고 싹 나오는 방. 이거는 싫어하는데 전국 욕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김수미 할머니. 네. 아, 근데 욕 경연대회가 있는데 욕을 잘 못하면 객석에 있는 관객들이 막 욕을 해요. 야이 뭐. 근데 박사님은 욕 많이 아세요? 저는 비속어 사전을 한때 사다 놓고 본 적이 있죠. 네, 여기 보면요. 경상도 욕과 전라도 욕의 차이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또 이게 같은 남도지만 다른 차이가 있어요. 경상도 쪽 욕은요. 아, 실제 영화를 보면 비교가 돼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단어로 하나에 합충해서 이렇게 탁 끝을 내요. 네. 전라도 쪽 사투리, 그러니까 욕은요. 스토리예요. 그렇죠. 들어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창자를 빼서 그 창자로 휘휘 저어서 뭐 이런 식으로 줄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잘 듣다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충청도 욕은 돌려가는 욕이고, 뭐 아, 충청도 욕은 어때요? 충청도 욕은 그냥 설명은 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돌려서 한참 생각해야 알아듣는. 듣다가 한참 딱 화가 나는 거? 그렇죠. 그게 네. 제가 들을 보니까 때는 모르는데. 경상도 욕은 들으면 그냥 확 화가 나요. 네. 그리고 확 가라앉는데 전라도 쪽 욕은요. 듣다 보면요. 귀를 계속 기울여야 돼요. 네. 끝까지. 그리고 그게 여운이 돼서 파도처럼 넘어와요. 음. 그리고 가끔 그게 감칠맛이 또 나요. 그러니까 전국 그 욕설 경연대회인가 한번 언제 구경 가시죠. 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촬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참 법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이상한 게 네. 만들어질 조짐이 자꾸 보입니다. 아무튼 너 죽을래? 이거 18개월 실형 받았다. 물론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렇죠. 네. 정황이 있었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기준이 없이 또 무너지지 않을까. 너 죽을래가 실형이 18개월이었는데 너 정말 죽지 않을래? 이러면 그럼 또 무죄가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네. 네. 할 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